사이다 무비튼. 내 이름은 김향기. 현재 27살로 9개월 차 임산부다.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나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다.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. 요즘은 IT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. 나도 그중 한 명이고 IT 회사에 취직한 나는 직장에서 정욱이를 만나 2년 전 결혼했다. 향기야, 일어날 땐 미리 말 좀 해줘. 너무 걱정된단 말이야. 괜찮다니까. 일어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. 당신이야말로 자꾸 나만 신경 쓰는데 회사 일은 괜찮은 거야? 정욱이는 나를 위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. 헌신적으로 날 보살피는 정욱이에게 참 감사할 따름이다. 정기검진이 예약돼 있던 어느 날 정욱이의 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. 알았어, 지금 갈게. 향기야, 미안한데 회사에 문제가 생겼나 봐. 괜찮으니까 다녀와. 난 혼자서도 괜찮으니까. 엄마랑도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고. 알았어, 조심해서 다녀와야 된다. 그런 정욱이를 배웅한 후 나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한 손엔 지팡이를 들고 혼자서 병원으로 향했다. 병원은 걸어서 15분, 차로 가면 5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다. 나도 이 병원에서 태어났다.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며 함께 있어주는 엄마에게도 정말 고마웠다. 그랬던 내게 설마 했던 그 일이 일어났다. 교통량이 많은 길의 인도를 걸어가던 중 내 지팡이 끝에 무언가가 걸렸다. 내 앞에 뭐가 있나 보네? 아무래도 내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듯했다. 그게 뭐였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신중하게 지팡이를 짚어가며 피해가려고 했다. 하지만 자전거를 피해가지 못하고 몸을 부딪히고 말았다. 그리고 그 자전거는 쓰러졌다. 저기, 아줌마! 뭐 하는 거예요? 우리 자전거가 쓰러졌잖아요. 죄송해요. 저는 이런 곳에 자전거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. 우리 잘못이라는 거야? 뭐야? 자기가 지팡이로 탁탁 두들겨서 쓰러뜨려 놓고 지금 우리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? 어? 길 한가운데 자전거를 세워둔 걸 미안해하기는커녕 내가 일부러 자전거를 쓰러뜨린 거라고 우기고 있었다. 이런데 자전거를 세우면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잖아요. 일도 방해 안 됐는데? 당신이 돼지라서 못 지나간 거잖아. 맞아. 이참에 살 좀 빼시지. 선 넘는 발언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다. 나는 소리를 질렀다. 저기요! 누구 없어요?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! 이 길엔 마트와 편의점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량도 많았다. 결국 내 목소리는 자동차 소리에 묻히고 말았다. 이 아줌마가 뭐라고 한 것 같은데? 아줌마, 그냥 저리 꺼져! 시끄러우니까! 그 남자는 짜증난다는 듯이 나를 밀치고 발로 내 발을 걷어찼다. 본능적으로 때릴 걸 직감한 나는 순간적으로 배부터 감쌌다. 하지만 그 남자의 발길질은 강력했다. 앞이 안 보이는 내게 균형을 잡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. 결국 나는 대자로 넘어지고 말았다. 대박! 이 아줌마 지금 지린 것 같은데? 대박! 겁나 웃기네! 깔깔거리며 말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양수가 터졌음을 알아챘다.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목소리를 내봤지만 내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다. 결국 나는 길 위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.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전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. 나는 곧바로 발견되어 구급차로 실려갔고 응급분만을 해야만 했다. 아이를 지켜낼 정도의 양수는 남아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다. 우리 아가 다행이야. 정말 다행이야. 향기야, 미안해. 내가 따라갔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. 그 길가에 있는 마트와 편의점 CCTV 영상으로 인해
그 학생들의 학교를 알아냈다. 두 사람은 사정 청취를 위해 경찰에 연행되어 갔다. 아이가 태어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, 그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병실로 찾아왔다. 극대노한 정욱이가 학교에 연락을 한 덕분에 사죄를 하러 온 것이었다. 저희 학생들 때문에 이런 피해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. 몸은 좀 어떠세요? 예정일보다 2주 빨랐지만 아이는 무사히 나았어요. 정말 다행입니다. 그게 사실은 만약 아기에게 큰일이 생겼거나 죽었다면 이 학생들의 미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. 네? 이 학생들의 미래요? 가해자 학생들의 미래를 더 걱정하시는 건가요? 두 사람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공립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었다. 취직이 결정된 두 사람은 결석을 밥 먹듯이 했다고 한다. 그날도 그렇게 시간을 때우다가 자전거를 타고 놀러 가던 중이었다고 한다. 저희 학교의 강점이 높은 취업률이거든요. 아이들을 받아준 회사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. 이번 일이 이 정도로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. 우리 아이도 무사히 태어났으니 이 아이들의 잘못은 그냥 묻자고 하시는 건가요? 그렇다기보다는 두 사람 다 취업이 결정된 학생들이니까요. 서로 좋게 합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? 학생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. 합의? 반성? 저기 있는 두 사람은 저한테 아무런 사죄의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? 두 사람은 병실에 들어와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. 우리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고 하자 두 사람의 분위기는 오히려 더 싸늘해지기만 했다. 사죄는커녕 반성도 안 하는 것 같네요. 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. 두 사람 다 고소할 거고 위자료와 치료비도 청구할 겁니다. 알겠어. 당신 마음대로 해. 당신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니? 왜냐면 우리 아빠가 경찰이거든. 경찰 아들한테 그런 고소를 해봤자지. 안 그래? 그니까 네 맘대로 하라고. 그럼 수고. 분노에 가득 찬 엄마가 병실을 나가려는 그 남학생에게 말을 걸었다.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. 그게 대체 무슨 말이죠? 아버님이 경찰인데 뭐 어쩌라는 거죠? 나 좀 알려줄래요? 저 멍청한 여잔 뭐야? 사건을 덮는다 이 소리야. 근데 당신 누구야? 피해자의 엄마입니다.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죠. 변호사? 사실 우리 엄마는 변호사로 여러 가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재판을 다뤄왔다. 마침 병문안을 온 엄마가 우리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학생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참지 못하고 병실로 들어온 것이다.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건 훌륭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선생님도 갓난아기의 미래를 빼앗는 일에 동참하고 계시네요.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는걸요. 아, 저 아줌마 개짜증나네. 학생들도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그만해. 몰상식하다고? 덮을 수 있다면 어디 한번 덮어봐. 세상 물정 모를 나이는 아니니까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될 거야. 박력 넘치는 엄마의 한마디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세 사람은 그대로 병실을 나갔다. 나는 피해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. 그러자 두 학생 모두 사정 청취를 위해 또다시 경찰서로 불려갔다. 그 후 본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된 두 사람은 SNS에 무죄를 주장하는 동영상을 올렸다. 하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던 누군가가 편의점 CCTV 영상을 공개했다. 덕분에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다 라면서 사람들의 문매를 얻어맞았다. 고등학교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엄마가 교육위원회에 합의 제의를 고발함과 동시에 두 학생의 담임은 해고됐다. 두 학생은 퇴학당했으며 취업도 물거품이 돼버렸다. SNS엔 두 사람의 주소가 알려졌다. 집엔 구라쟁이 라는 낙서가 돼 있었고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게 됐다고 한다. 그 후 무사히 태어난 아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럭무럭 자라주고 있다. 정말 다행이다.
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